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학습지 확인 학습 문제 같이 하겠습니다. 보면은 인류는 채집과 사냥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구석기 시대 때 무슨 생활을 했다? 이동 생활을 했다. 기억이 정답이지. 이거를 체크하는 것보다 우리가 체크하는 게 낫겠다. 이동 생활을 시작했다. 이동 생활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2번에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무슨 시대? 신석기 시대. 이거 헷갈리지 마라. 신석기 시대 때 농경 목축을 시작했으나 청동기 시대 때는 더 업그레이드된 농사에 무슨 농사가 시작이 됐다? 예, 벼농사가 시작이 됐다. 그거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조선은 어떤 시대에 나온 문화야? 그렇죠? 청동기 시대 때 나온 국가라고 했었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었다. 그 다음에 계급 분화, 계급의 분화라는 건 계급의 분리야.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다는 뜻이야. 계급 분화가 뚜렷해지고 지배자가 등장한 것. 우리나라에서 이런 한 지역의 짱을 뭐라고 했었어? 아까 여기 위에서 군장이라고 했었죠. 군장이 등장했던, 그러니까 계급이 등장했던 걸 얘기를 하면 됐죠. 바로 청동기 시대지. 청동기 시대.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밤 10시에 이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되게 피곤한 상태라서 얼굴이 좀 굳어졌을 텐데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하길 바랍니다. 아까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촬영을 못했습니다. 집에서 좀 늦었지만 촬영을 하는 중인데 다음에는 좀 좋은 상태로 촬영을 할게요. 요번 수업이 좀 지루할지도 몰라가지고 하는 얘기야. 내가 지금 피곤해. 피곤해. 봅시다. 구석기 시대 말에는 뗀석기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순배찌르기와 같은 이음 도구도 만들어졌다. 이게 구석기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도구라고 했었죠. 이거는 동그라미. 반달돌칼은 신석기 시대 때 등장한 대표적인 농기구 유물이다. 아까 반달돌칼은 벼농사 때 사용하는 걸 그랬었지. 그래서 벼농사와 관련된 시대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X죠. 반달돌칼은 신석기 시대 때 없었었어. 예, 간석기긴 하지만은 신석기 시대 때 유물조각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청동기 문화의 보급과 더불어서 이런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었다. 고구려, 부여 같은 나라들. 이런 여러 나라들이 생긴 게 아니라 청동기 문화 때 등장했던 나라는 아까 위에서 고조선이라고 얘기했었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었던 것은 훨씬 더 무기가 정교해지고 생산량이 많아졌었던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X입니다. 이건 철기 시대야. 그다음에 빈칸을 채우시오. 신석기인은 강가나 바닷가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자기들끼리 부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랬었지. 그리고 함께 모든 것을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아직은 평등한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 때 이제 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지배자가 등장했었는데 이 지배자는 자기가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아까 뭐라고 했었어? 천손사상이라고 합니다. 천손사상. 그 다음에 철기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면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뭐가 있어요? 영도전과 붓이죠. 붓. 이게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를 까보면 나오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그랬었지.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쓰지 마. 이거는 지금 쓰지 마. 학교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수행평가하면서 쓸 거니까는 연습해가지고 써봐도 상관없어. 이건 점수에 들어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써도 되긴 하지만은 학교에 와가지고 쓸 겁니다. 학교에 와서 주제만 다 공개를 하고 이건 답이 없는 거라서 주제는 공개해도 상관없어. 주제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답을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답을 공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어. 이거는 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배운 걸 바탕으로 추리해가지고 쓰는 거야. 추리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각각 서술형 평가를 해서 한 5개 정도로 할 거니까는 이거는 와서 똑같은 시간 안에만 같이 씁시다. 이거는 지금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 확인 평가했고 잠깐 몇 분 녹화했는지 4분 한 페이지씩만 딱 녹화하면 내가 유튜브 보기 좋은 시간대가 될 것 같아.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조선 원래 고조선에 보면은 고조선은 아까 얘기했죠. 무슨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에 등장했던 나라다.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던 나라이고 청동기 시대에 등장했던 나라이고 나중에 철기 시대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즉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청동기 시대 때 비파용 동검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세용 동검을 사용하는 국가로까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고조선이 있었던 위치는 지도에 나옵니다. 요 정도의 위치고 여기 요 지역을 야오닝 지방이라고 요령 지방이라고 하고 한반도 서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했었던 나라이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지도 대략 이 정도 국가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지역 안에서 나오는 유물 유적이 여기 보는 고인돌들 있죠. 고인돌들이랑 여기 교과서에는 표시는 안 됐었지만은 미송리식 도기가 이 안에서 발견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조선의 위치를 영토를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색이 있었대요. 고조선이 처음 세워진 건 마이너스 2333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요 시기에도 청동기 유적 유물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00년 전 있었대요. 마이너스 400년 전 철기가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철기가 처음으로 들어오고 중국이랑 싸울 정도로 좀 힘이 강성해집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은 어디야? 미국이죠. 당시에는 중국이야. 중국. 근데 그 중국과 전쟁을 할 정도로 셌었어. 고조선이.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 삭제될 것 같은데 완전히.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전쟁을 함부로 못하는데 당시 고조선은 중국이랑 당당하게 대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국가였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졌어요. 밑에 탈탈 털립니다. 져가지고 땅을 엄청 뺏겼다고 당시 기록에 나옵니다. 기원전 3세기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다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평가할 때는 이거 얘기 다 해야 돼. 자, 3세기에는 왕이 세습을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부왕이 그 아들인 준왕에게 아들에게 왕위를 줬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당시에 나옵니다. 근데 요거밖에 안 나와 요거밖에 안 나와. 근데 당시에는 왕위를 아들한테 준다는 그런 법칙이 없었어. 어떤 사람이 왕을 했을까 당시에는? 힘이 어떤 사람? 센 사람이 무조건 했었겠지. 특히 원시 시대잖아. 아직은 원시 시대라기보다 좀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센 사람이 했단 말이야 무조건. 근데 자기 아들한테 야 니네한테 안 줄 거야 내 아들한테 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 부왕의 힘이 어땠다는 거야. 부왕의 힘이 강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굉장히 강했었다. 그리고 준왕 때도 안정적으로 왕위를 좀 유지를 하기는 합니다만 좀 이따 나중에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상대부 장군 같은 관직 체계가 있었습니다. 관직 상은 총리, 장군은 당연히 알겠죠. 국방부 장관 뭐 그런 거고. 대부가 뭐더라? 대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준왕일 때 중국에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살던 고조선인인 것 같아. 이 사람이 준왕한테 허락을 받고서 고조선 여기 지역의 서쪽 지방에다가 조만하게 영토를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던 중국에서 온 고조선인이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당시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최고 강대국에서 온 위만은 굉장히 새로운 문물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자랑할 만한 게 바로 당시 신식 문물이었던 철기입니다. 철기. 그래서 그 철기를 가져왔었던 준왕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왕이었던 준왕이란다. 위만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준왕보다 훨씬 더 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준왕을 몰아내고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를 해가지고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조선. 기원전 마이너스 194년부터 108년까지 고조선이 망하는 108년까지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만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슨 도구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예,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 고조선이 있었고, 여기 고조선의 영토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 있었고, 요 밑에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진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진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는데, 진과 당시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 중간에서 무역이득을 가로채는 중개무역이라는 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발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인을 찾아라 라고 주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뽑으면 됩니다. 이거는 형광펜 표시합니다. 위만조선의 발전적인 요인은 두 가지, 절기문화와 그리고 중개무역. 중국과 여기 우리 밑에 있었던 진이라고 하는, 얘네가 나중에 마한진한 변환되는 애들이야. 얘네들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했었던 나라였었다. 그래서 여기 중국에 한나라가 있었고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 중간에서 무역을 연결시켜주면서 이득을 많이 가로채고 있었던 애들이었어. 그래서 한나라가 보기에는 얘네 고조선만 없어지면은 직접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가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싸워서 결국은 한나라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었고, 한나라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를 완전히 자기네 지역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군현이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군과 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를 해. 그래서 뭐 현토군, 뭐 진번군, 뭐 그런 여러 가지 네 가지 군현을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한나라의 네 개의 군현. 이거를 설치를 해서 완전히 중국 지역으로 점령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 살고 있었던 고조선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지. 그래서 반란 일으키고 맨날 전쟁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 나라가 바로 아까 위에서 봤었던 고구려, 부여 이런 나라들입니다. 고구려, 부여, 옥저등의 사만 이런 나라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고조선의 문화적인 범위, 영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조선의 영토에서 발견되는 유물이 크게 세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이 발견되고 아까 미송이식 토기도 발견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영토 밖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 진이라고 했었죠. 여기 이 지역 진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조선만의 유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고인돌과 미송리식 토기이다 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물론 여기 비파형 동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다 같이 체크해 가지고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조선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수능 문제에서 바로 이 단군신화 문제야. 단군신화 문제가 이쪽 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학습지 이쪽 페이지 3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 있었는데 얘가 맨날 인간 세상을 보면서 가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아빠가 야 가가지고 네가 다스려봐 라고 하니까는 환웅이 와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인간이야? 홍익 인간이죠. 그리고 아까 다 신이 인간 세상을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이 우리나라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천손사상을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고조선은 이게 100% 뻥도 아니고 100% 팩트도 아니야. 다만 당시에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추출을 한 거야. 그리고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는 건 아니고 비바람, 구름을 데리고 내려오죠. 이걸 보면은 이 사회가 농경이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농사 지을 때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곡식, 수명, 질병, 형벌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라는 걸 보니까는 지배층이 있었구나. 환웅이 지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배층이 등장했다. 계급 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동물 두 마리가 오죠. 곰이랑 호랑이가 오는데, 이거는 실제로 얘네가 왔다는 것보다는 특히 누가 이제 여자가 돼요? 나중에 얘네들 중에서 곰이랑 호랑이 중에서, 그쵸? 여자가 된 곰이 있죠. 그러니까 고조선은 좀 곰을 좋아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호랑이는 도망가잖아. 나중에 마늘과 쑥을 먹다가 생각해봐. 마늘과 쑥만, 호랑이가 맨날 고기 처먹던 놈이 마늘과 쑥을 먹였는데 얘가 안 도망가고 배겨? 그랬는데 도망을 가서 얘가 여자가 되니까는 얘랑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좀 곰이라는 동물을 신성시하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동물을 좀 숭배하는 사상이야 이거는.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단군왕검이다. 환웅이랑 궁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왕검이다. 이 단군왕검에서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사회가 단은 요거 재단할 때 그 단자야. 제사 지내는 그 재단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왕은 말 그대로 그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죠. 그래서 단군왕검이라는 지배자가 주로 제사도 지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왕의 역할도 하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인 재정일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재정일치야, 재정분리야? 지금은 정치하는 사람이랑 종교하는 사람이 같이 혼자서 그 역할을 해야 하냐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다른 사람이에요? 분리돼 있죠, 지금은. 지금은 재정 분리야. 우리나라 정치의 대표자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종교적인 대표자들은, 교회는 목사님, 성당은 신부님, 절은 스님 같은 종교적인 대표자들이 따로 있죠. 지금은 재정 분리 사회입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지배자가 정치적인 역할이랑 종교적인 역할을 같이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의 아들인 것처럼 막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고 했었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사회를 좀 추론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조선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8조법, 고조선의 8가지 법이 전해져 내려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거는 한 4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4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이 3가지가 대표적이고, 4가지, 요 4번째는 확실하지 않아. 이건 자료마다 있는 자료도 있고 없는 자료가 또 있는데, 교과서에는 지금 있는 자료가 나와 있어. 요 3가지가 주로 수능에 나옵니다. 이 3가지는 거의 확실한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잔인하죠.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이거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죽이지 말라는 거야? 죽이지 말라는 거죠. 생명을 중요시하고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으로. 돈으로 갚는 것도 아니고 곡식으로 갚는데, 얘네 돈이 있긴 있는데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갚는다는 걸 보면은, 얘네가 굉장히 농작물이 중요한 사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갚는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얘네가 개인 재산이 무슨 재산이 있다? 그렇죠. 사유재산이 있다. 사유재산이 있다. 그리고 지금 벌을 주는 걸 보니까는 형벌이 존재하죠. 형벌. 그 다음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훌륭해.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가 존재하죠. 계급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급사회. 그 다음에 여기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화폐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고 음란하고 편백이라는 뜻이 뭐야 이거? 이거 나도 오랜만에 봐서 갑자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약간 좀 편협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편협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거라서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자료에는 이게 나와 있고 어떤 자료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해서 고조선까지 끝.